안녕하세요. 서울 논현동에 있는 오오키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3분 5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서울 논현동에 있습니다. 7호선 학동역이랑도 가까워서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편이에요. 저는 요즘에는 동호대교를 건너서 자주 다니는데요. 동호대교를 건널 때 압구정역 쪽으로 안 나가고 고가도로를 조금 더 타면 요 주변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차로 이동할 때는 이 주변이 생각보다 갈만한 것 같아요. 오히려 신사나 압구정 로데오 쪽으로 가려고 하면 좀 힘들죠. 현대백화점 끼고 압구정역 쪽으로 나오는 길이 자주 막혀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많이 막힙니다. 아무튼 오오키는 학동역 주변에 있어요. 이면에 있어서 주변이 음식 상권은 아닙니다. 스시집들은 이렇게 좀 외진 곳에 있어도 어차피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 오픈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오오키를 주변에서 괜찮다고 해서 예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스시 오마카세는 위치를 볼 때 상권에 있냐 뭐 그런 거를 보고 예약을 하지는 않고요. 논현동 정도에 있구나 정도만 보고 예약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오키는 예전에 스시 사키에 계셨던 헤드 셰프님이 나오셔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사키에서도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있고 저보다 먼저 갔다 왔던 일행들이 좋았다는 사람이 많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픈한 지는 한 반년 정도 되었나 싶은데 요즘에는 스시집들이 새로 오픈하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해요. 최근에 1, 2년 동안은 예약이 어려운 곳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스시집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예약이 예전만큼 빡빡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랑은 또 다르게 해외여행도 가능하니까 옵션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래서 스시집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뭐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어서 언젠가부터는 그런 말은 잘 안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시뿐만 아니라 음식집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여기나 다른 곳처럼 요즘에도 오픈하는 곳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곳들도 여기저기 가보고요. 또 추천드리고 싶은 곳들은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오오키를 갔던 때가 태풍 때문에 배가 잘 안 뜰 때였어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확률이 높을 때였는데 그래도 잘 먹고 왔습니다. 물고기가 안 잡히면 아무래도 수산물은 경매가가 변하기도 하고요. 물건 자체가 너무 적을 수도 있어서 변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때가 제주도도 며칠 동안 조업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10,000원 하던 생선이 태풍 때문에 20,000원 할 수도 있는 거고 잘 보이던 청어가 태풍 때문에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음식점에서는 생선값이 올랐다고 10만원 받던 거를 15만원 받겠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이래저래 구성을 맞추기는 힘든 구간일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야 그래도 잘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긴 하죠.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호텔 숙박은 상황에 따라 더 받겠다고 합니다. 그 서비스는 같지만 주말에 비싸지고 성수기에는 더 비싸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호텔 숙박은 최대한 성수기를 피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혼자만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스케줄이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호텔이 성수기 때는 사람도 많고 가격도 비싸기도 해서 아무래도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스시 오마카세 집들도 그래서 날에 따라 만족도가 조금씩은 달라지는데요. 이거는 나오는 생선들이 매일 달라지는 구조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오키 가격은 저녁은 16만 원이고 주말 점심은 8만 원입니다. 평일 점심이 없네요. 저는 저녁에 다녀왔어요. 이제 오오키에 도착했습니다. 내부 영상이랑 사진입니다. 인테리어는 깔끔한 편이었어요. 저 긴 쪽 의자 뒤쪽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먹을 때는 어차피 뒤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좁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주류 메뉴판입니다. 주류에 따라서는 반병씩도 주문이 가능해서 이거저거 주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가 화요랑 일품 진로가 있습니다. 저녁 기준 16만 원 전후까지는 그래도 화요나 일품 진로가 있는 업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 저녁 가격이 올라가면 화요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거의 요 가격대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닌데 화요가 있는 업장이 주류 가격대가 괜찮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보통 음식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술 가격도 높아져서 그 술 포함한 전체 식사 비용도 같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음식입니다. 처음은 계란찜 위에 갓소부시가 올려져서 나왔어요. 여름이라도 계란찜 시작은 괜찮죠. 같이 적당히 퍼서 먹었습니다. 다음은 해삼 초회랑 무늬오징어 다리랑 활가리비 날개살. 원래 여기에 청어 정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날은 태풍 때문에 내장을 쓸 수 있는 청어가 없어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셰프님이 이날 원래 청어를 구해보려고 하셨는데 못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어 이소변 맞기도 못 만드셨다고 하셔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해삼은 제가 좋아해서 잘 먹었습니다. 가리비 날개살도 단맛도 잘 나고 맛있었어요. 다음은 다시마에 붙여서 숙성한 능성어랑 노랑 새조개. 능성어가 약간 식감이 강하긴 했는데 기름기도 잘 올라와 있고 살맛도 괜찮아서 잘 먹었어요. 노랑 새조개는
성게는 불에 겉면이 약간 익혀져서 나왔습니다. 페류들이 저런 식으로 익혀지면 생보다는 단맛이 좀 더 잘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히나 싶은데 이거는 좀 취향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이날 같이 갔었던 일행은 이거보다는 좀 더 익은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은 아예 안 익힌 조개가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저는 뭐 상태만 괜찮으면 이래도 잘 먹고 뭐 저래도 잘 먹는 편이고요. 이것도 너무 생 같지도 않고 살짝 구운 단맛도 잘 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전복, 개우 소스랑 같이 나왔어요. 전복 사이즈도 적당하면서 부드럽고 양도 괜찮은 느낌이라 좋았어요. 소금이랑 와사비 살짝 올려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매번 이거는 집에서 만들어 본다고 생각만 하다가 시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난 김에 전복을 좀 사다가 해볼까 합니다. 문어, 단맛이 나는 소스에 졸여진 문어가 차갑게 나왔어요. 저는 좀 살짝 따뜻한 걸 더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런 거고요. 차가우나 뜨거우나 술 마시기 좋은 안주입니다. 사이즈도 좀 크게 나온 것 같고 3개 나와서 좋았어요. 다음은 참치 요리. 모나카 껍데기 같은 거 위에 참치 등살이랑 뱃살이랑 단무지를 섞어서 놓고요. 위에 식초로 만든 젤리랑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뿌렸습니다.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시소예요. 양식처럼 나왔네요. 참치랑 단무지랑 대파 섞는 거는 그 내기드로 같은 느낌이고요. 식초 젤리가 약간 상큼한데 치즈 풍미가 같이 나와서 괜찮았어요. 자주 나오는 대로 그냥 김에 밥이랑 참치랑 싸서 먹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런 식으로 다르게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보고 정수입니다. 정수가 구워지고 소스랑 같이 나왔어요. 구워지고 난 뒤에 좀 시간이 지났는지 약간 식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또 굽자마자 나오면 안이 너무 뜨거워서 좀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식어서 나오면은 좀 맛있긴 하죠. 약간 느긋하게 나오면 이런 느낌으로 온도가 차갑다랑 미지근의 중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먹기는 편했지만 저는 이거보다는 약간 뜨거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정수를 좀 강하게 익혀서 그런 건가요? 표면 식감이 일반적인 정수 구운 것보다는 강해서 독특한 부분이 있었어요. 다음은 대게랑 성게. 대게 위에는 식초로 만든 키미즈 소스가 올라가 있고요. 그 위에 국내산 고성 성게가 올려져서 나왔습니다. 이거 맛있었어요. 대게살은 뭐 대게장이랑 약간 비벼진 것 같고요. 단맛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성 성게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제가 여기 갔을 때가 8월이었는데요. 이때쯤이 국내 성게가 폼이 많이 좋을 때긴 합니다. 잘 걸리면 엄청 부드럽고 단맛도 강한 애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날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색만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도 맛이 좋아서 잘 먹었습니다. 대게랑 같이 섞어서 먹어도 맛있는데요. 저는 그냥 따로 먹는 편입니다. 대게도 그냥 먹어도 맛있는 애들이고 성게도 그냥 먹어도 맛있으면 뭐 두 개를 섞을 필요가 있나 싶고 그렇네요. 이제 스이모노, 이 조개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국물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렇고 뭐 일행이랑 주변 사람들도 다 리필해서 마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앞부분 요리들이고 이제 스시가 나옵니다. 처음은 능성어 뱃살. 지방이 예쁘네요. 약간 식감은 있는 편이었는데 맛도 좋았습니다. 능성어가 일반적으로 광어보다는 좀 식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밥에 들어가는 식초가 적초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밥 색깔이 약간 있죠. 적초가 장단이 있어요. 감칠맛은 좀 더 생기는 것 같은데요. 취향에 따라서는 그 향 때문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취향에 맞으면 또 많이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요. 저는 좋아합니다. 적초도 좋고 뭐 아닌 것도 좋고 뭐 저는 음식이면은 다 좋아하긴 하니까요. 이러니까 살이 찌는 것 같은데 살 빼는 게 참 힘드네요. 요즘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하고 있는 다이어트는 요거트 다이어트인데요. 아침에 요거트 위에 프리바이오틱스를 뿌리고 먹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따로 챙겨 먹고요. 장이 좋아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이섬유 보충을 위해서 한천도 따로 챙겨 먹고 있어요. 먹는 다이어트가 좋은 게 뭔가를 먹고 있는 건데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는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간 거는 가리비는 상당했어요. 활가리비 관자인데 그래서 단맛도 좋고 살도 부드럽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벤자리는 껍데기 부분이 조금 구워져서 나왔습니다. 지방이 살짝 탄 느낌도 잘 나서 풍미도 좋고요. 시소향이 조금 있는 것도 잘 어울렸어요. 여기 밥의 초나 소금 간이 요즘 기준으로는 중간 같은 느낌이네요.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요. 중간보다는 아주 약간 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뭐가 옳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취향인 부분입니다. 정갱이는 통영에서 당일 올라온 애들이라던데 사진을 봐도 상태가 좋아 보이네요. 2개가 나왔습니다. 먹는 입장에서는 여러 개 나오면 좋죠. 먹어보니 살맛은 살짝 약한가 싶었는데 2개 나와서 괜찮았어요. 그 다음은 전어고 8일 정도 숙성된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태풍 전에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게, 아까도 맛있게 먹었던 고성 성게입니다. 성게가 같은 판에 있어도 다 같이 맛있다는 걸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확률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양도 적당히 잘 나왔고 다행히 얘도 맛있었습니다. 고성 성게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올해는 고성에서 12년 만에 성게 축제도 했던 것 같아요. 7월에 하는 거라 지금은 다 끝났어요. 고성이 강원도
무한도라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내년에는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동안은 성게 생산량이 적어서 안 한 거라고 하네요. 이제는 점진적으로 계속 생산량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새우가 맛은 좋았는데요, 대신 두 마리네요. 그래서 생긴 게 뇌 같지는 않고 그냥 단새우 초밥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맛은 좀 좋았어요. 단새우가 저점이 높은 애들이라 어지간하면은 괜찮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엄청 맛있는 단새우는 의외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날은 매우 상당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랬는데 보통 만나던 애들보다는 더 맛있게 먹었었어요. 다음은 좀 색이 예쁘게 생긴 참치 속살이었고 근막이 좀 있는 참치 뱃살입니다. 소금이 살짝 올려져서 나왔어요. 근막이 약간 있어서 그렇지 뱃살이 맛은 괜찮았어요. 기름기도 적당하고 살맛도 괜찮았고요. 참치 뱃살은 간장보다는 저도 소금만 살짝 올려서 먹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금태 밥이랑 같이 나와서 비벼서 먹으면 됩니다. 저는 다 비벼 먹는 것보다 그냥 저런 식으로 조금만 비비고 밥이랑 같이 떠먹는 게 밥 조절이 더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기름기가 많아서 와사비를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얘가 이날 잘 구워졌네요. 적초밥이랑도 잘 어울렸어요. 이거는 장국, 다음은 고등어 봉초밥. 고등어 안에 생강이랑 시소랑 실파 같은 걸 넣고 말았습니다. 얘도 괜찮았어요. 기름기가 막 엄청 올라온 것 같진 않았는데요. 살맛이 적당했습니다. 이날 인원도 7명이었고 고등어도 7조각이었어요. 이러면 뭔가 운 좋게 하나 더 먹기를 바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마카세에서 저 봉초밥이 나올 때는 가끔 그 개수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보통 마리당으로 만드는 거니까 한 마리 잡으면 6개에서 8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고등어 사이즈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8명 식사에서 7조각 나오는 고등어 2마리를 잡으면은 6조각이 남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셰프님들이 더 드실 분을 모집하시거나 그냥 랜덤으로 뿌리시거나 해요. 그럴 때 받아도 그게 그냥 한 점 더 먹는 건데 먹는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여기는 깔끔한 7조각이었어요. 이날 청어는 맛있었어요. 추가로 들어온 청어가 없어서 그 이소배랑 정소는 못 먹었지만 다행히 스시로 만들 것만 딱 있다고 하셨어요. 없었으면 상당히 아쉬웠을 것 같았던 청어입니다. 젓가락으로 드는 무게감도 좋고 기름기나 그 맛도 좋고요. 다 좋은 청어였어요. 이제 장어 나오고 계란 나오고 앵콜로 청어랑 전갱이 나오고 과일 나온 다음에 박고지말이 나오고 케이크 나오고 끝입니다. 케이크는 다른 손님이 가지고 오신 건데요. 나눠주셔서 다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케이크 나눠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배가 좀 부르긴 했는데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거니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온 오우키. 이 가격대에서 장점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음식도 괜찮았고요. 주류 가격대도 좋은 편이었어요. 업장술에 화요가 있는 거의 마지노 가격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태풍 때문에 배가 많이 안 뜰 때 가서 일반적인 날보다는 아마 살짝 아쉽게 나온 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태풍 아닐 때 가면 좀 더 잘 나오려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또 가고 싶은 곳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